할게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요. 안철수가 사실 자유한국당, 미통당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외로워서 외로워도 친구가 없어져가지고 그만 좀 혼자 괴롭히십시오. 너무 외로워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 자체는 이미 소멸된 태풍 같은 거거든요. 국민의당으로 지역감정 막 일으켜가지고 41명을 당선시킬 때 안철수가 아니야. 대선에 나와서 20% 정도 지지율 얻은 안철수가 아니야 이제는. 그냥 정치권에서 희화화된 인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국회의원 만들었던 사람들 대부분 떠났죠. 네.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갔어. 심지어 뭐 호남 출신인 국회의원들 자유한국당 들어가서 몇 사람은 들어가서 저러고 있잖아요. 네. 민주당 출신이었던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혼자 되니까 안철수를 지금 자유한국당 공관위 김용호 등이 만나려고 해요. 보통 때 같으면은 보통 때 안철수면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이랑 왜 만나냐. 그러니까 보통 이렇거든요. 정치 이야기에는 이런 게 있다고. 심상정 대표가 정의당은 민주당이랑 선거 연대 안 한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소수 정당이거나 이런 정당들은 큰 정당과 연대한다는 말을 하는 순간 다 먹혀요. 당연히 연대를 하게 되면은 거대 정당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연대한다고 생각하면은 인재도 영입이 안 돼. 그러니까 선거 막판까지도 서로 연대 안 한다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 갖고 노발대발 하실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안철수도 만약에 본인이 자신 있으면 자유한국당 공관위원장을 내가 왜 만납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이 바뀌었다고. 못 만날 이유가 없다. 사실은 만나달라 이 이야기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만납시다. 난 보고 싶소. 이렇게는 말 못하니까 못 만날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자유한국당에 영입되기를 바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근데 지금 안철수가 미통당에 들어가는 건 정말 좀 순리에 안 들어맞죠. 어떻게 하늘 아래에 두 바보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한 하늘에 한 바보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황교안은 이제 목숨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황교안이 물러가면 그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지금 뭐 미리 들어가서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되죠. 안철수가 지금 들어간다고 황교안을 대체할 만한 위치까지 올라갈까요? 제 생각에는 그냥 제2의 이현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현주보다는 그래도 좀 몸값이 좀 높죠. 누나한테 너무 하시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저쪽 애들 전략이 없어요. 전략이랄 게 없는 것이 유승민이 왜 불출마했는데 믿고 따르고 끝까지 지켜줄 것 같았던 자기 그 쩔따구들이 갑자기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나는 이 합당해서 공천받고 싶다. 그러면 유승민을 쌩까버린 거거든요. 에라 모르겠다. 유승민은 삐져서 지금 저렇게 불출마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안철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자기가 외쳐왔던 나는 안철수 씨가 고집을 계속 부려주길 바랬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희망도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지지율이 안철수의 국민의당이라고 해봐야 3%가 안 나오고 뭐 비례대표에서 의석을 많이 얻어봐야 한두 석일 거고 대략 그런 느낌인데 그러면 희망이 없는 정당에 누가 오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1인 정당 이렇게 되느니 차라리 비싼 몸값을 받고 자유한국당과 흡수합당 이렇게 되면서 본인도 공천 받고 싶은 욕심까지 부려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불출마를 떠나서. 아니면 합당을 해놓고 가방 먼저 던져놓고 지하철에 불출마는 유지한 상태에서 예. 나중에 황교안이 종로에서 낙선을 하고 이 과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당대표로 또는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되겠다. 그런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예,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한 그림인데 지금 시기상 너무 빠르다는 거죠. 이분이 근데 그 달리기 잘하시는 분 그분 맞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도 보면은 안사인 볼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타이밍은 제가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그 시사평론가로서 드리는 말씀인데 정치적 타이밍이 너무 빨라 이 사람은. 지금 총선 때 등장할 타이밍이 아니었다고. 약간 조루? 아니 그 빠른 건 너무 빨라가지고 토끼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 어쨌든 너무 빨라서 노딱이다 노딱. 국민들이 뭔가 궁금해하고 내가 말했잖아요. 잊혀질 때는 확실하게 잊혀진 다음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등장하는 건데
계속 조롱당하는 상태에서 나 왔어요라고 등장하면 그 컨벤션 효과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어차피 나는 안철수는 이미 대선을 끝으로 생명이 다 끝났다고 보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자기가 일부 지지계층을 통틀어서 사람이 이런 게 있거든. 정치라고 하는 게 최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차선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해본 놈이 일종의 이제 먹고 들어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이 다 선거판에서 막 우수수 떨어져 나갔을 때 에이 마음에는 안 들지만 대선이 또 임박해 오면 대선 사실은 얼마 안 남았어요. 총선 끝나고 나면 2년밖에 안 남는 거거든요. 예. 그럼 2년 한 사이에 온갖 설왕설래를 할 때 정치적으로 다음 대선에 보수 쪽엔 누가 나갈 것인가? 그럼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이 몇 명 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떨어지든 말든 황교안, 뭐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윤석열. 마지막은 빼주시죠. 아니 어차피 이 사람들 중에서 대선 후보가 나올 수밖에 네, 없다고 네. 보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밑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가 되게 웃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그러니까 잊혀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이 자존감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따르게 딱 그 좀 지우고 수면 밑으로 내려갔다가 준비를 하고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다시 드러나야지만 그 자기의 가치를 지킬 수가 있는 건데 항상 하루라도 잊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달려서 마라톤 기록을 세우고 또 또 좀 잘 달렸다고 그걸로 책을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국민의당에 창당했잖아요. 그래서 당대표로 추대까지 됐잖아. 근데 국민의당 창당하자마자 막 이 국회의원들 원외 인사들 다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으로 가버리는 거야. 요걸 철새라고 하는 거예요. 안철수 덕에 그나마 지역에서 우리 동네도 그런 사람 하나 있거든. 그 국민의당 그 시절 바른미래당 시절에 이 지역위원장 하는 사람 하나 있어요. 우리가 가는 식당의 단골 손님이야. 거기 제주 네. 그렇게 고개 90도로 인사하던 네. 그분은 근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그냥 동네 한량이거든. 동네 한량이야. 막 조기축구를 하고 다니고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고 그런데 이제 정치에 관심 많은 사람인데 컨텐츠는 없는 그런 인물들 있죠. 그러니까 자기 직함이라고는 특정 정당의 기호 3번에 원외 지역위원장이었던 사람이야. 근데 그 원외 지역위원장도요, 이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요, 지역에서 대우가 기가 막혀요. 예를 들어서 무슨 지역의 행사들이 있잖아요. 무슨 대회, 뭐 하다못해 무슨 체육 대회, 뭐 예를 들면 어린이집 연합회 무슨 뭐 총회 행사, 아무튼 그 행사가 일주일에 몇 건씩 있는데 현역이 아니라도 기호 1, 2, 3번 되는 원내 정당들 지역위원장들은 다 소개해주고 심한 경우는 바른기회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일종의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던 놈들이 안철수 팔아가지고 막 지금 요즘에 안 달대 현수막. 얘가 돈이 많아가지고 지역에서 문재인 정부 까는 욕 조국 장관 그때 그 검찰에 난 때 그 얍삽함이 있잖아요. 조국 장관도 때리고 이제 자유한국당도 때리면서 그 국정주의 유지하는 딱 그 스탠스 유지하면서 현수막 엄청 걸어 몇 전장 걸어야 돼. 지역구에 다 걸면. 근데 그런 놈들이 다 빠져나가요. 자유한국당으로 막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정치판 그런 놈들이 진짜 철새인 거죠. 예. 참 생각해 보니까 웃긴다 이거. 내가 이 기사를 다 못 읽어봤거든요. 아까 말한 안철수 대표의 핵심 측근인 장환땡 국민의당 창당 준비위원회 집행위원회. 이 사람이 내가 아까 말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미래통합당으로 입당 선언한 거야. 에라이. 에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정말 인간적으로 좀 애잔함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안철수라는 사람이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떤 기여한 바가 분명히 있거든요. 날로 먹은 게 훨씬 더 많지만 그 시작은 분명히 기여를 했단 말이죠. 그거에 비해서 너무 초라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인간적으로 너무 안쓰러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러다 망한다. 이게 저기 이제 어중이 떠중이 다 긁어모으잖아요. 미래통합당이.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계속 잊혀질까봐 망각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저들이 정권 잡으면 대한민국 좆됩니다.
삶의 질도 엄청 떨어질 거고 이명박근혜 때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적폐들이 모여서 숫자가 많아진다 그래서 나라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대한민국의 개혁은 저들을 정치판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나는 그 이명박근혜 기간이라고 하는 기간을 계속해서 기억해내기를 바랍니다. 저런 놈들끼리 모여서 지금 똑같은 코로나19가 사태가 벌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숨기기 급급했을 거예요. 중국과의 무역 관련해 갖고는 중국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했을 겁니다. 책임 있는 정치 집단이 되려면 여당 해본 사람들만이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가끔씩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드리잖아요. 새날 방송이 여당 지지자 되기 되게 힘들다고. 굉장히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판을 크게 보는 시각도 필요합니다. 자,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자, 어쨌건 안철수 씨는 이제 완전 소멸. 그러니까 지금은 미래통합당 등으로 가지 않으면 정치 세력으로서는 의미가 사라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가십시오. 계속 가면 갈수록 저는 이거 있잖아요. 숫자는 불어나는데 그들의 호감도는 높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호감도 60%에다가 모든 적폐들을 다 집어넣고 갈아버리면 돼. 더 좋은 일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